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매매계약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억 이익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10년 만에 5억 이익이 5억 손해로 되돌아온 이런 실제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는 사업계획 승인 후 60일이라고 하는 잔금 지급 기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신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토지를 매수하겠다라고 개발업자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해당 부지는 엄청난 자산가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은 주변 시세에 더해서 그 시세의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본인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업체가 내미는 계약서 안에는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될 수 있고, 한번 서명을 잘못했다가 수년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주로서는 계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잔금 지급일, 두 번째로는 임차인 명도 문제, 세 번째로는 계약금 몰취 조항, 네 번째로는 계약금을 소송 대비 실탄으로 인식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현명한 양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양보를 해가면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잔금일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개발업체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들 같은 경우는 잔금 지급 기한이 사업 계획 후 60일 이내면 PF 기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날짜가 아니라 불특정한 기한을 잔금 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5년, 10년이 지연이 되어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익이라 생각했던 계약 금액이 10년이 지나서는 손해가 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사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처음 계약을 했을 때 주변 시세가 5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2배인 매매 대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 입장에서는 당시 시세 2배나 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잔금도 2년 이내에는 줄 거다라고 해서 그 정도면 매우 좋은 계약이지 하면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계약금 같은 경우는 10%가 아니라 5%인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2년 후에 준다라고 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하면서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결국에는 10년 후에 주변 시세는 15억 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매도인으로서도 그냥 팔면 15억 원인데 10억 원에는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매수인 개발업체 측에서는 계약대로 10억 원만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지주는 계약 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발업체인 매수인 측에서 계약 유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사업계획 승인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주는 10년 전 해결했던 가격에 땅을 넘길 수밖에 없었고, 기회비용은 5억 원, 오른 가격이 1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정 날짜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은 특정 날짜를 반드시 기재를 하시고,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PF 기표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조건에 연동을 시키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기간이 넘고 나면 그 기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실제 사례에서도 2년이 지나서 계약 해지를 했다 하면 높은 금액에 해당 업체가 계속 사업을 하려고 했다 하면 주변 시세에 맞춰서 금액을 높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또 지급을 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 하면 반드시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인 명도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발 업체에서 내미는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제한 물건을 해소해야 된다와 같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문구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물건을 넘겨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임차인 명도 책임 부분입니다. 이것을 모든 제한 물건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같은 경우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임차인을 내보내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쾌거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년 이내에 잔금을 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믿고 그러면 임차인을 1년 후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개발 사업이 지연이 되면 언제 잔금을 지급할지 모르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새로 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럼 수년간의 공실로 방치가 되고 임대 수입은 끊기고 또 건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잔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인이 지주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데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던 임차인이 있었는데 매도인은 잔금 수령 후에 이사비 1,000만 원 정도만 주면 되지 않겠냐. 이미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미 시세는 주변 시세가 3, 400만 원에 하는데 월세를 거의 올리지 않고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만 주면 충분히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금을 받고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임차인은 갑자기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거고 남은 계약 기간이 8개월 정도 있으니까 나는 그 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해거를 거부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수인 측에서는 명도해 주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왜 빨리 안 해주냐라고 하면서 압박을 받았고 매도인은 임차인과 협의를 했는데 임차인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요구. 매도인으로서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을 거부를 했고 매도인이 이렇게 임차인을 내보지 못하고 내보내지 못하고 기간이 흐르자 매수인, 개발업체 측에서는 임차인 인도 지연 등을 이유로 금융비용 등 당연히 본인 돈으로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매도인으로서는 임차인과 매수인 측 양측으로부터 모두 압박을 받고 결국에는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8,000만 원 최종 합의금 주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취하를 받아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인도 조건이라는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손해를 보게 된 사항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도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매수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명도, 인도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전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뭐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명도를 매수인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리 사람을 내보내서 임대 수입을 상실한다든지 아니면 잔금 지급이 정확하게 기간 내에 이루어지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불특정한 기간 내에 갑자기 지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고 그에 따른 이사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 책임을 매수인에게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와 관련되어서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 특정 기간으로 정해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내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질 뿐이고 매수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즉 잔금 지급을 못해서 해제가 되어도 실제 입은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지 계약금 전액이 당연하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연히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손해 있는 부분을 배상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실제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상대방 측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금이 몰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을 해달라라는 것이 주된 청구 내용이고 한 집만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집들을 계약을 하다가 중단이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손해 금액이 실제 지급된 계약 금액이 상당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자신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넣으시는 것이 좋고 특히나 매도인으로서는 보통 계약금을 받고 2년, 3년이 흐르게 된다면 그 계약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청구를 받아서
돌려줘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계약금 몰치 조항은 반드시 넣으셔야 해요. 네 번째로 계약금은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소송의 실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위약금 특약 명시를 하는데 잔금 지급 지연 등으로 매수인의 규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뭐 계약금은 위약벌로 매도인이 몰취한 이렇게 내용을 쓰시고 그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약이 안 됐을 때 수익이 아니라 개발 사업이 무산됐을 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계약금을 반환해라 라고 하든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업체가 자신들이 어느 정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것을 잔금 지급 못했다 해서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B라는 업체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계약들이 유효하게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계약을 해제를 하고 잔금 지급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데 A로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해야지 B한테 양도를 할 수 있으니까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오늘 이야기 드린 이러한 계약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계약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만회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명하게 양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보를 통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조항을 유리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매수인 측에서도 계약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만약에 다른 토지들을 확보해서 95% 이상 확보를 하게 된다면 나의 토지는 또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줄이고 전략적으로 양보를 해가면서 내가 얻어낼 것들을 얻어내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간 3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1회 하나여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나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매수인 측에 옵션으로 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항에 맞춰서 연장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기간 연장 옵션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나 추가 조건들을 명시해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로 잔금일자 명확한 특정 날짜로 명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인 명도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금이 몰취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약금은 수익이 아니라 분쟁을 대비한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으로 양보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거나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5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주로서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나에게 위험한 조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계약 체결을 해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